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F-35 한 대가 또다시 실종된 것이 아닌가. 네타냐후 TV 나와서 트럼프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2차전 지령을 내렸습니다. 에너지 대란 경고, 이란 탈식민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공군이 R-37M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PL-15가 450km까지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사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공군이 R-37M을 이용해서 스웨덴이 제공한 사브 340 조기 경보기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이것을 요격했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스웨덴은 이미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한 1년 전입니다. 이제 스웨덴의 기술진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일반 민간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러시아가 이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조기 경보기가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게 뭐 폴란드나 이런데 이제 있다가 딱 떠서 우크라이나 영공에 와서 우크라이나군을 돕고 뭐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이용한 기체는 이제 수호이 57 스텔스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수호이 57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쏘는데 아예 이제 감지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서구 공군의 큰 충격적인 뉴스죠. 만약 이런 종류 미사일이 북한이나 이란에 있다. 자, 이 400km 뭐 이 정도 때린다 그러면은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이든 같은 경우도 한 75km까지 근접을 해야 되죠. 무유도 멍텅구리 폭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스탠드오프 미사일 뭐 이런 것을 쏘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사실은 조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한다. 이 경우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뭐 북한을 폭격한다. 이런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뭐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죠. 그래서 2차전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압력을 넣든지 공갈 협박을 하든지. 자, 이 60분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라늄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가든 뭐 특수전을 하든 이렇게 해서 빼내오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할 일이 남아있다. 미국이 이란 내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에스파한에서 그런 작전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반복을 하라는 건데 이 뜻은 결국 전쟁을 연장하라는 거죠. 에스파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제 작은 어떤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곳에 분산시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것만이 이란의 이제 핵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또 재처리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크게 핵 문제를 푸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 농축 우라늄 60%로 이제 농축된 거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결국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하고 전쟁을 연장하라. 이렇게 이제 네타냐후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원래 애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전쟁 자체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같이 덩치 큰 나라를 미국이 완전히 굴복시키고 접수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애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 전쟁을 연장하게 되죠. 미국 역시 국력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네타냐후의 목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우디와 이란 간에 전쟁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대리군을 쓸 때 소모해도 괜찮은 거, 소모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대리군. 서구 입장에서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슬라브인인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200만이 죽어도 서구 사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서유럽에서 가장 경멸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늘 이제 폴란드의 뭐 볼린 사건이죠. 뭐 이런 것도 올리면서 예전에 이제 1920년입니다. 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인가 이런 데 봤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이 쭉 달렸는데 프랑스 언론입니다. 영자 이제 신문의 언론인데 거기에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걸, 그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 욕해 놓은 겁니다. 나치의 후손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갈아 넣어도 이제 좋다. 자, 이스라엘로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이런 아랍인들을 이란과의 전쟁에 갈아 넣는 것, 이것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 이제 상황이 네타냐후가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손에 넣을 것이다. 뭐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다 보고 있다가
집이든 뭐든 뭐 때려 부실 것이다. 미국의 우주군들이 주소까지 다 파악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령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에 손을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이 뭐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고문도 올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가지고 놀면서 이제 낄낄거리고 있는데 더 이상 웃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웃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뭐 이제 두들겨 패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만간에 뭐 군사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타냐후가 이란의 인프라스트럭처, 석유 관련된 인프라를 공격해 주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이제 유전지에 대한 반격이 일어나겠죠. 세계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켄트가 그저께 이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모두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은 그것을 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CIA부터 미국의 전 정보기관이 이제 딱 보고를 했는데 거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공격을 했다는 거죠. 네타냐후 말만 듣고 이 이야기를 조켄트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켄트가 그저께 이제 그런 트윗을 올리자 팍스TV가 받아서 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충격적인 뉴스. 전혀 충격적인 뉴스 아닙니다. 이미 전쟁 전에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 이제 IAEA 사찰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 기관들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이 에너지 물류망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정유업체들, 과거에 뭐 현대정유, 그리고 쌍용정유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알토란 같은 이제 한국 자본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외국 업체 다 빼앗겼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아람코나 이렇게 합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대부분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정유회사, 뭐 순수하게 한국 것은 몇 개였고, 이제 한 반 이상은 사실은 이제 아람코는 결국 미국과 사우디 소유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한국은 매우 이제 우수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제를 해서 중국이나 미국으로 보낸다. 특히 디젤유. 미국은 디젤유가 필요합니다. 농업 부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경유 디젤이 42%를 차지합니다. 정유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이제 그리고 2차 제품들 이렇게 나가는데 미국 15에서 20%. 특히 서해안 지역,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 한국 디젤유로 농업을 짓고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육로로 옮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가는 게 물류비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당연히 수요가 큰 나라죠. 중국 역시 2천만 톤의 이제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한 75% 정도만 가동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중국 역시 이제 많이 수출하는데 그런데 한국이 더 많이 수출합니다. 중국보다. 자, 항공유 지금 큰일입니다. 유럽, 일본 지금 항공유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서 이렇게 줄이고 있죠. 편수를 확 줄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여름 휴가 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기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프타나 이런 문제들, 자, 이제 한국 제품이 수출되는 거. 이 한국이 이제 중동산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막혀있죠. 한국, 분명히 이제 에너지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중국은 물론 이제 많은 곳에서 석유를 수입합니다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이 필요한 양은 계속 공급하겠다. 이 중국은 지금 석유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로 오는 게 이제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사들이 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제 시장가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못하게 틀어막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벌써 뭐 60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이 황당한 노릇이죠.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다 웃기지 마십시오. 미국이 전쟁에 이겼다면 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0% 이상의 가격을 돈을 더 내고 이렇게 석유를 사게 됩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죠. 먹을 거 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지금 여론, 뭐 중간선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게리맨더링하고 어쩌고한데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시민들, 백인들의 지역구를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백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서 어디에 더 동정적인가? 젊은 세대는 74% 이쪽입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젊은 세대로 가면은 이 포션이 반반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민주당이죠.
자,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나이 든 사람들은 뭐 TV 보고 여전히 TV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류 언론의 세뇌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선거 패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느 정도 패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크게 패하게 되면은 뭐 내년에 탄핵될 수도 있죠. 자,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든 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고 야, 저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세대는 아니야, 우리는 가자에서 학살이 중단되길 바랄 뿐이야,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는 답변을 하죠. 그리고 과거 이란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때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오만이 이제 이란의 영역이었다. 뭐 그런데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죠. 뭐 지금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제 미군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힘이 쇠락해서 빠지게 된다. 이때는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붙으면 이쪽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쿠웨이트나 이런 곳이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뱀 같은 국가로서 자체 인구는 원래 1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우디와 어쨌든 형제국이죠. 많은 자금력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이 분쟁에 개입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분쟁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유도하고 이런 주체 세력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예멘입니다. 그리고 수단, 소말리아, 사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테러리스트를 삽니다. 용병이죠. 뭐 알카이다, 아이시스, 보코하람 이들을 사서 어떤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핵심 국가로 떠오릅니다. 물론 배후에는 사우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우디는 전면에 나서지 않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일종의 사우디와 미국의 대리군, 그리고 이제 이 대리군이 다시 이제 대리군을 만드는 거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도 중요한 주체로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가 거론되고 있고,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또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 관련돼서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제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는 이 인종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가자와 거의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나서야 되는데 이집트는 뭐 인구가 1억입니다. 그리고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비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구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모양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입모양을 보고 조심해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의 알시시가 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시키는 거죠. 자, 이란과의 전쟁,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사우디도 좀 경고를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가면은 뭐 계속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함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열려고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죠. 여기에 실패하고 퇴각을 했다. 이 중에 이제 4척의 함정이 타격을 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지금 분석 기사들이 이란 TV에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란에서 하는 이야기는 선전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센트콤이 갑자기 이런 이제 거를 올렸습니다. F-35가 지금 뭐 실종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F-18에 이렇게 공중급유를 하는 것, 미국은 가장 위대한 이제 군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공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선전문을 올리는 이유, 이것은 F-35 한 대가 또다시 이제 실종이 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맞고 이제 퇴각을 했는데 그게 뭐 착륙을 했는지 불시착을 하고 뭐 어떻게 된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F-35 또 한 대가 이제 사라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란의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심각한 해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키토 함대를 이용해서 쭉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미국 함정에 대해서 심각한 미사일을 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함정이 한 척이 뭐 격파가 된다. 이 경우는 뭐 미국 국민들도 분노해가지고 야 이번에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이란의 목적은 미군을 밀어내는 거지 미군을 뭐 해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뭐 약소국과 강대국의 조금의 차이인데 그런데 이제 잠수함을 앞으로 내민다. 잠수함에 있는 어뢰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군 해군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구축함에 이제 날린 미사일, 대한 미사일 파괴력이 큰 게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주로 이 대레이더 미사일. 일단 미국의 군함들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 이것은 세계에서 한 6개 국가만 개발을 했는데 이란은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한 미사일 심각한 것을 쏜 것이 아니라 사헤드 드론이나 이런 대레이더 미사일. 그제 공격에 이용된 미사일은 바로 이 대레이더 미사일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구축함에 대해서 기능을 이제 막는 거, 그래서 이제 패퇴시키는 거, 퇴각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레이더 미사일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반 미사일처럼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파를 쏘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뭐가 날아오는지 탐지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어떠한 신호도 방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란 미사일에는 목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저기 미국의 함정이 만약에 이제 레이더를 끕니다. 그때도 이 마지막 위치를 기억하고 자신의 경로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서린 타이슨도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호르무즈 역봉쇄 이것은 단순히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랜드하게 이 해상 무역로 봉쇄를 하기 위한 거다. 결국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제 호르무즈에서 역봉쇄하고 그 다음은 말라카에서 할 것이다. 뭐 파나마,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중국을 겨냥한 건데 그리고 이것은 남미 대륙으로 확장하면 페루의 첸카이 항구 굉장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봉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다면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과 충돌을 하게 되면은 사우디의 핵심 유전지대는 이렇게 이제 걸프만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지 사우디 핵심 유전지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당연히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계속 확전을 유도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뭐 이스라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빈살만이 막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막을 수 있을까? 힘들 겁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확전이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왕자, 이제 터키 왕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확전이고 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란, 사우디 주요 이제 석유 인프라는 파괴가 될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 내 이스라엘이 어떤 기지를 만들었다. 은밀하게 기지를 만들고 이번 이제 공격에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스화되어 있는데 오른쪽 보면 캐나다 방송에서 뭐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자, 이쪽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리아가 여기 있고 이라크가 있으면 이라크, 자, 안바르 계곡에는 아이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에 이제 알탐프에 있고 그동안 이쪽에 미군이 이제 새로운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아이시스 보호를 위해서죠. 그런데 자, 이 사우디와 국경선에 이쪽에 이제 비밀 기지를 좀 만들었다. 이게 뭐 한 2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해서 뭐 드론을 띄운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언 블레이크도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군의 이제 원래 교본에 따른 겁니다. 큰 기지들이 있습니다. 큰 기지들이 있으면 쉽게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기지를 이렇게 은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작전에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란 측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와 중국이 IS를 돕는다면 이런 비밀 기지를 탐지해서 이제 파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사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이미 이라크의 이제 PMF 민병대가 이쪽에 공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이제 헬기가 날라서 쏘고 그래서 교전이 있고 이라크 이제 민병대들이 희생되고 이런 사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라크 PMF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안바르 쪽에 있는 아이시스 이쪽과 이제 계속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접근을 하면은 미국 공군이 갑자기 날라서 뭐 자기들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후퇴를 하고 이런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 틈에 이쪽에서 무언가 만드는데 사우디, 즉 이 사우디가 이번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쪽에 만들었다. 이라크 현 정부는 한 3분의 2 정도 영토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쿠르드 자치고 그리고 이 서쪽은 아직까지 이제 아이시스 그리고 아이시스를 지원하는 뭐 서구 지원군들 이들이 이제 딱 지고 있는 거죠. 안바르 계곡.
이쪽의 전투 이것은 뭐 나중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아이시스 한 12,000에서 한 18,000, 2만까지 정도로 추정되는데 요즘 많이 풀려났죠. 자, 이들은 이제 여기 가세했을 겁니다. 이들은 결국 이란이나 이라크 중앙정부를 치는데 미국의 대리군으로, 이스라엘의 대리군으로 다시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이란의 역사 그리고 현재 정치 세력 그러니까 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계속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